장모 관련된 사건이 한 4건 정도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일단 본인이 이제 수사 보고 안 받겠다, 지휘 네. 안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휘를 안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랬든지 어땠든지 간에 그 부분은 총장이 당연히 회피하는 게 맞고 그래서 장관이 그와 관련한 지휘권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예. 그걸 뭐 흠잡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라임 사건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 수사 지휘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무부의 얘기로는 2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야당 쪽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미흡했고 예. 반면에 여당이나 청와대 쪽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격하게 왔기 때문에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 검찰총장이 있다. 이제 이게 하나의 얘기인 것 같고 예. 2번째는 검찰 내부 비리 그러니까 검사들 3명이 룸사롱에서 향응을 받았다.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이 돈을 받았다. 예. 지금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우선 수사의 형평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기관이니까 예. 여당이나 청와대의 관계자에 대해서 수사 열심히 한 것은 비난할 일은 없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소홀히 하도록 총장이 지시를 했느냐. 예. 그 부분은 전직 남부지검장인 송사면 지검장 그다음에 엊그제 국감장에서 현직 남부지검장인 박순철 지검장 2분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 전직 송사면 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단독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했고 예. 그때 검찰총장이 열심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걸로 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달에 서면으로 보고를 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의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 현직 남부지검장 똑같이 나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이번에 입장문 나오고 나서 알았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보면.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검찰총장 현장의 일선 지검장도 모르는 것을 검찰총장이 알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수사 지시를 총장이 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다 이런 법무부의 얘기는 조금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법무부 장관의 총장 배제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가족 관련해서 4건에 대해서는 뭐 회피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라임 관련해서는 과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자, 김연아 전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예. 추미애 장관의 오버 액션, 오버 실드, 뭐 영어 표현을 써서 네. 좀 어색하지만 예. 요즘 아이들 표현을 빌리자면 네. 오버 액션과 오버 실드였다. 네. 일단 아직 수사가 진행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수사 지휘를 게을리했다거나 뭐 어떻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옥중에 계신 한 분이 서신을 뭐 옥중 서신을 보낸 것이 일종의 단초가 돼서 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이런 사태까지 가게 됐는데요. 네. 속도나 어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좀 과한 대응이 아닌가. 네. 그럼 왜 이렇게 과하게 대응하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여권 인사들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계속 연루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그거에 대한 조금 조기 차단을 위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나라는 의구심이 들고 예. 2번째는 조국 사태 이후로 계속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치 압박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총장의 거치 압박을 시도하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런 의도가 굉장히 저는 읽힌다고 보고 있고요. 그 수사지휘권 발동한 사유를 보면 그 이번에 라임 사태 빼놓고는 라임 사태 검사 로비 사건 빼놓고는 공교롭게도 인사청문회 때 다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요. 어제도 뉴스에서 회자가 됐지만 그 인사청문회 당시 지금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의 그 문제 제기가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하고 오히려 야당에서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정말 옛날 영화 같은 장면들을 어제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쉽게 바뀌지? 판단이 쉽게 바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YTN 라디오 황보선 출발사 시즌 듣고 계신데요. 김경진 전 의원과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론 들으시다가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물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는 추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역대 법무장관들 비해서 너무 잦다. 수사권 지휘권 이 행사가. 그러면 이게 나중에 또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번에는 김연아 전 의원께서. 예, 일단 예. 검찰에는 수사 독립성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시죠. 네. 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사안 자체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사안이었냐라는 것에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이렇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다면 어느 검찰총장이 책임감을 갖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적절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수사지휘권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절제돼서 네. 사용하는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역대 3건인데 그중에 2건이 추미애 장관 재임 시절에 네.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보면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많은 갈등이 뭐 추윤 갈등, 추윤 네. 대결 이런 식으로 이제 회자되고 있었는데 네. 저는 그 청와대 어제 좀 입장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싸움을 말려야 되는데 네.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네. 결국 이 싸움을 방치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대한민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예. 검찰총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김겸진 전 의원께서.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문재인 정부 부담이죠. 정무적으로. 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대한민국의 법치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하고 네. 일선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대립한다고 하는 이 상황을 목도하고 있으면 국민들은 짜증이 나는 거죠. 일단 사건 본류에 대한 수사와 네. 그 어떤 수사 결과보다도 이 어떤 절차적인 방식이나 이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사법개혁을 하면서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입법을 통해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공수처도 뭐 평가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공수처 법 통과가 됐고 네. 어떤 방식으로인지 제가 볼 때는 뭐 한 6개월에서 8개월 후면 공수처 출범할 것 같거든요. 그럼 네. 큰 틀의 맥은 잡혔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수사기관의 핵심인 검찰을 정권이 장악하고 또는 장악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이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지금 문제였는데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시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도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네. 검찰이 당당하게 살아있는 권력 때려잡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실은 여당이라든지 또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서 네. 과거의 정권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도 최소한 그 부분에 한정해서는 단 한 발자국의 진보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뭐랄까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정도만 나아갔지 가장 핵심인 3분의 1을 못 나갔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각 주에서 보면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뽑는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 차라리 그 자체의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루과이라든지 뭐 알바니아 이런 나라에서는 검찰총장도 사실은 국회의원 자격을 주는 아주 특이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검찰이 정권에 매번 이게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정권과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게 예속이 돼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못하는 것은 네. 이 권력이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그냥 확확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지금 이후에 대한민국이 최소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문제를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네. 네. 한국 사회에 주어진 최대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실 뭐 이번에 이제 이렇게 5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법무장관이 이건 사실은 어떤 거취의 표명을 네. 사실은 묻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액션이다 이렇게 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예. 진즉부터 사실은 법사위가 됐던 뭐 국회 회의를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직간접적인 질문이라든지 네, 뭐 논평의 방식으로 예. 윤 총장 나가라고 하는 사인을 많이 줬다고 저는 네, 그렇게 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 그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이게 대구 고검검사로 좌천됐을 때도 안 나가고 버텼다가 예. 결국은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분은 그것 때문에 직을 버리고 나갈 사람은 아닌 것 네. 같고 현 정권에서도 그런 윤 총장의 DNA를 읽었기 때문에 네. 나가라고 하는 공세를 펼치다가 그냥 스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뭐 계속 거치 압박이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특히 네. 그 가족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청문회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그리고 네. 정말 그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사안인가. 또 윤석열 총장이 언급을 기자들 질문에 이제 답변을 했죠. 본인은 그거에 관해서는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근데 뭐 보고받은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좀 그 부분은 굉장히 뭐 모르겠어요. 같은 그 식구들끼리 좀 째째한 조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면 네. 이런 째째한 조건을 내세우는 데는 네. 어떤 큰 그런 수사의 목적보다는 네. 결국은 거치 압박에 대한 것으로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네. 이제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자기가 정무적 판단 못하고 정치적이지 않다. 네. 이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자꾸만 정치적인 사인을 주다 보니까 네. 못 알아들어서 지금 네, 계속 네. 오히려 여당은 당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추측도 좀 될 만큼 네. 상당히 저는 거치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어느 신문포트에서 보니까 뭐 네. 검사는 검사다 그런 말을 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네. 절대 그냥 나가실 분은 아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네. 보면 네.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아드님 사건 수사도 저는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해충돌 사안이니까. 네. 근데 윤석열 총장 본인이나 가족들 사안도 총장이 물론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안 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있었지만 어쨌든 검찰 한솥밥을 먹은 식구들이고 직제상으로 보면 하급기관의 네. 이게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된 사건도 특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이미 특검법은 돼 있고 국회에서 네. 발동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저 조영래 대표가 그러면 이렇게 된 바에야 네. 그분이 또 뭐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뭐 칼춤을 춘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비판을 했는데 저 그러면서도 이제 특검과 공수처 같이 이거 가자 이렇게 또 전략을 바꾼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예. 공수처는 제가 이 예. 국민의힘 쪽 인사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드리는데 예. 신속하게 추천위원 추천하는 게 맞아요. 예. 이미 법이 성안이 돼 있고 지금 법에 따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절묘하게 잘 돼 있어요. 예. 이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공수처장으로 추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법의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걸 안 하다가 민주당이 법을 바꿔버린다면 네. 정말로 제도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추천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이제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추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요. 네. 이제 주영 원내대표가 그 시기를 조율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이런 것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네. 이제 두 개를 같이 하자. 뭐 저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여야가 예. 어떤 협상의 테이블로 내놓을 수 있는 어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모든 분들이 뭐 못 받을 게 뭐 있어? 그럼 공수처도 출범시키고 또 이 문제도 좀 객관적으로 해결하지 이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지금 여당의 답변이 그러니까.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에 네. 이게 본질적으로 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라 계속 윤석열 총장 거치 압박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였다라고 네. 더욱더 의심이 되고 저는 그게 아니라면 여당이 이 특검과 공수처 같이 출범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받는 것 예. 이게 여야 협치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이런 문제 해결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같이 받으면 좋겠지만 네. 만약에 동시에 안 받겠다라고 하면 제 생각은 특검 추천위원이라도 빨리 추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센터론 더 강한 이야기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방용 랩은 뉴랩을